랭귀지가 자연어다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차시입니다. 먼저 데프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사인 랭귀지가 자연어라고 하면은 이게 스포큰 랭귀지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랭귀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연어니까요. 나라마다 다른 사인 랭귀지가 있는데 이들 간에 언어적인 어떤 공통성이 있는가, linguistic universal 한 점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프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만약에 농인 아이가 성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 아이가 농인이라는 걸 알았든 몰랐든 성인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스포큰 랭귀지로 소리 언어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는 거의 듣지 못하거나 아예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엄마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뭔가 가리키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제스처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또 엄마도 이 아이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엄마 나름대로 그 사인을 정해서 아이랑 어떤 공통의 약속을 정해서 하게 되겠죠. 그걸 보고 홈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홈 사인은 실제로 사인 랭귀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단어식으로 전달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그 과정 내에서만 이루어진 규칙을 가지고 진행되는 어떤 제스처들의 묶음을 홈 사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빵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가 이걸 보고 아, 얘가 이걸 빵을 원하는구나,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엄마도 아이한테 이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아이도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홈 사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홈 사인을 하다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농인 아이들끼리의 모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농인들끼리의 인터랙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사인 랭귀지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면 니카라구안 사인 랭귀지예요. 니카라구아의 사인 랭귀지가 홈 사인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에 모이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이제 언어가 필요하게 되고 그게 점점 발달을 해서 랭귀지의 시스템을 갖게 된 걸 니카라구안 사인 랭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약 70년대에 학교에 모여서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인 랭귀지가 이제 진짜로 언어가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된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일단 사람들이 만나야 돼요. 데프 피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언어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데프 커뮤니티, 농사회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리지 사인 랭귀지라는 게 있는데요. 약 인구의 3% 정도가 농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빌리지 전체 마을 사람들이 사인 랭귀지를 하는 빌리지 사인 랭귀지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유난히도 유전적으로 조금 농인이 많이 태어나는 마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인 랭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빌리지 사인 랭귀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다모로브 사인 랭귀지, 가나에 있는 한 마을이 그런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인 랭귀지 이름을 아다모로브 사인 랭귀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인인 경우에도 다 이렇게 사인 랭귀지를 하는, 마을 전체 사람들이 사인 랭귀지를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데프 중에서도요, 태어날 때부터 데프라든가 아니면 한 살 이전에 어떤 사고로 청력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청력을 잃은 경우를 프리링구얼리 데프라고 합니다. 아직 언어가 발달하기 전에 이미 데프라는 거죠. 프리링구얼리 데프라는 개념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데프 칠드런이 어떻게 태어나냐면요. 약 한 90에서 95%가 청인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프 칠드런의 부모님이 청인인 경우가 90에서 95%가 된다고 하죠. 이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청인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아이에게 이 스포큰 랭귀지, 소리 언어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생후 1년 동안 배워야 될 어떤 사인 랭귀지를 이렇게 습득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농인이라는 것을 늦게 발견하게 되면 더더욱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성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나도 사인 랭귀지를 배워야겠다. 그리고 아이하고 사인 랭귀지로 소통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한다면은 조금 빨리 이게 사인 랭귀지가 발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경우에 성인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인 랭귀지 하는 학교를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도 또한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일반 학교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집에서 사인 랭귀지의 인스트럭션을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요즘 많이 하는 결정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농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 경우에 어떤 부모님은 코클리얼 임플란트를 하기도 합니다. 인공화호 수술이라고 하죠. 생후 1년 전에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청력을 여기에 심어주는 그런 수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후 1년 되었을 때 심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스포큰 랭귀지를 잘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 랭귀지가 일찍 들어가는 게 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주로 사인 랭귀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인 랭귀지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deaf commun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인 부모님들이 농인 아이들을 이렇게 deaf community를 일찍부터 접촉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인 랭귀지하고 스포큰 랭귀지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인데요. 자, 먼저 사인 랭귀지하고 스포큰 랭귀지의 사이에 있는 한 시스템이 있어요. 8번의 A번 같은 것이 그 시스템인데요. The woman work ED at school 이라고 지금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써져 있는 거 전부 다 사인이에요. 그런데 더라는 거는 사실은 사인 랭귀지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더라는 사인 랭귀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 수어에는 없는 그런 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woman이라는 단어는 미국 수어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work라는 단어도 미국 수어에 있는 단어니까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거형 ed 이런 경우는 미국 수어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핑거 스펠링으로 e라는 단어를 써주고 또 d라는 단어를 핑거 스펠링으로 하나씩 써줍니다. 그리고 at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at를 또 써줍니다. 그리고 school이라는 단어는 미국 수어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너무너무 영어랑 똑같죠. The woman worked at school. 영어랑 똑같이 만들어서 없는 단어는 맞춰서 끼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 같은 경우는 핑거 스펠링으로 또 끼워 넣어줍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실제 미국 수어는 아니죠. 사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manually coded language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 미국 수어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네, 8번에 B번처럼 합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거를 자, 과거, 옛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woman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work라는 단어, school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그대로 the woman worked at school이 됩니다. 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라고 과거라는 부사를 먼저 써줍니다. 그러면 써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한 여자가 그 여자가 work 일했어. school 그냥 school만 써줘도 학교에서 라고 알아듣는 거죠. 이게 진정한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인데요.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영어랑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는 되게 이제 사인 랭귀지하고는 차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사인 시스템, 매뉴얼리 코디드 랭귀지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영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인 시스템만 고집하는 학교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모국어인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사인 랭귀지는 자기만의 고유한 문법 체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인 시스템은 영어의 문법 체계에다가 그걸 그대로 맞춰놓은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인 랭귀지하고 사인 시스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인 랭귀지는 내추럴 랭귀지입니다. 사인 시스템은요, 내추럴 랭귀지가 아니죠. 맞춰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아까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인 랭귀지는 스포큰 랭귀지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농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스포큰 랭귀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사인 시스템은 어떤가요? 스포큰 랭귀지의 순서대로 맞춰서 쓰기 때문에 스포큰 랭귀지의 그래마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인 랭귀지는 뭐예요? 내추럴리 발생한 자연 발생 언어이기 때문에 내추럴 랭귀지입니다. 그리고 프리링구얼리 데프인 아이들에게는 모국어의 first language, 모국어에 해당됩니다. 사인 시스템은요, 전혀 모국어가 아니죠. 다만 비주얼하게 농인들에게 영어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핑거 스펠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핑거 스펠링은 스펠링 하나하나를 손 모양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기억의 지문자를 어떻게 할까요? 기억처럼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합니다. 니은은요? 네, 니은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핑거 스펠링을 쓰는데요. 미스터 모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로 MO를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MO 이렇게 하죠. 근데 브리티시, 영국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브리티시 핑거 스펠링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MO 이렇게 하죠. 또 일본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일본에서는 모를 한 번에 표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갈 때마다 다른 핑거 스펠링, 다른 지문자를 사용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곤 합니다. 자, 이거는 한국 수어의 지문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자, 이 치읓은요,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습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손가락과 마지막 새끼 손가락이 두 개가 잘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농인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치읓, 그 다음에 티귿, 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피읍, 히읗,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음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 수어의 지문자의 모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소리 언어가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죠. 그거에 반해서 수어는 소수의 농인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리 언어의 영향이 소수의 언어인 이 사인 랭귀지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인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을 때요. 한국어는 그거를 코로나, 영어의 코비드-19의 코로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농인들도 처음에는 철자로 코로나 이렇게 썼죠. 핑거 스펠링을 사용해서요. 그런데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고 이게 퍼지는구나. 그래서 퍼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코로나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실까요? 네, 이게 바로 코로나 블루, 우울하다 이 말이에요. 우울. 그래서 코로나를 하고 블루라는 사인을 해서 코로나 블루,
라는 개념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코로나 이렇게 핑거 스펠링으로 하던 거를 코로나라는 개념을 농인들끼리 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리 언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핑거 스펠링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스처가 사인 랭귀지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양한 언어에서 good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제스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또 우리가 오케이 할 때 이렇게 하죠. 한국 수어의 사인 랭귀지에서도 오케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스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언어마다 또는 문화마다 제스처가 다르죠. 자, 이태리언에서는 먹다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먹다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국 수어에서도 먹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제스처가 그대로 반영된 그런 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화마다 다르다는 제스처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조르디안 제스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미쳤다, 화가 났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치 제스처에서는 이렇게 하면 맛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문화마다 사인 랭귀지의 제스처를 받아들이더라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인다. 우리 수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탈리안 수어에서는 이렇게 먹다라고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인덱스 사인이라고 있는데요. 인덱스는 가리키다란 말이에요. 검지손가락으로 주로 이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인덱스는 모든 사인 랭귀지에 있는 사인인데요. 이 인덱스 사인은 보통 대문자로 INDEX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가리키는 이런 제스처하고 다른 거죠. 이 공간을 사용해서 자, 나를 가리킬 땐 당연히 1인칭 이렇게 인덱스를 합니다. 너를 가리킬 땐 당연히 2인칭 인덱스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인칭, 여기 없는 사람, 자, 철수. 우리 둘이 철수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철수라고 이렇게 해놓고 얘는 여기에 있는 애야 라고 이 공간을 지정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인덱스 사인이죠. 그 다음에 0이라고 해놓고 얘는 여기에 있는 애야 라고 이렇게 이 공간을 지정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영희의 공간인 거죠. 그래서 철수가 영희한테 뭘 했다라고 할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내는, 뭘 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사인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간을 지정해서 하는 거를 인덱스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언어를 발달시킬 때 인덱스 사인인지 단순히 가리키는 사인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거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공간에다가 지정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어로는 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영이를 농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건 뭐냐면 얼굴 이름에 해당합니다. 자, 얼굴의 특징이나 정신적인 특징, 신체적인 특징 등을 따서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이거를 얼굴 이름이라고 합니다. 농인들은 친한 사이들끼리는 다 얼굴 이름이 있어서 얼굴 이름으로 부르곤 한답니다. 그런데 이 얼굴 이름으로 이 영이를 표현해 주고 나서요. 인덱싱을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에 영이가 있어. 그런데 영이하고 인덱스 다음에 3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A는 무슨 말이냐면 3인칭이고 어떤 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A는. 그 다음에 3B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3인칭인데 또 다른 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자, 영이 얘는 여기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밑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topic,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밑줄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속 topic입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손은 분명히 이것과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이 topic을 표현할까요? 이거는 비수지로 표현합니다. 자,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데요. 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거는 topic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끄덕임으로
그 타픽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boy. 네덜란드어로는 종이라는 발음이 보이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소년 이러면서 입 모양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마우딩에 해당이 되죠. 마우딩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3B. 3B는 뭐냐면 3인칭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금방 소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소년이 얘를 방문한다. 이렇게 하려면 보이가 아까 말한 그 영희를 방문하고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3B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에 해당되고요. 3A가 뒤로 나오죠. 이것은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B에서 3A로 이동한다.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영희가 철수를 방문하는 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사인 랭귀지에 정말 유니버설한 게 있을까요? 하고 봤더니 있습니다. 스포큰 랭귀지의 유니버설은 뭘까요? 어느 언어나 자음이나 모음을 사용한다는 거죠. consonant, vowel, 자음과 모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단어를 만들죠. 자, sign language 할 때는 s, a, in, 에, 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음 s라는 자음과 a라는 모음이 합혀져서 싸가 되고요. 이라는 모음과 이라는 자음이 합혀져서 sign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의 단위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단어가 이렇게 결합해서 점점 커지는 걸 지난번에 컴포지셔널리티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컴포지셔널리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인 랭귀지에는 적용이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음과 모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지와 비수지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ll languages make use of consonants and vowels를 대신에 all languages make use of small units라고 한다면 이게 모든 언어에 해당되는 유니버설한 특징이 되겠죠. 이런 스몰 유닛으로부터 점점점 larger unit, 점점점 큰 유니트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문장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모든 언어, 사인 랭귀지뿐만 아니라 스포큰 랭귀지도 다 해당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모든 언어에 부정문을 만들 수 있죠. 학교에 간다 대신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수 있죠. 학교에 간다 대신에 학교에 가니라고 의문문을 만들 수 있죠. 또 명령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간다 대신에 학교에 가거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negative statement, 부정문, question, 의문문, issue an order, 명령문 등등이 다 가능하다. 이거는 사인 랭귀지, 스포큰 랭귀지 모두에 해당되는 유니버설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니버설한 특징도 살펴봤고 사인드 시스템도 봤고요. 그 다음에 데프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프리링구얼리 데프. 생후 1년 전에 데프인 경우에는 다 프리링구얼리 데프. 아직 언어가 형성되기 전에 데프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데프 커뮤니티는 사인 랭귀지를 늘상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을 데프 커뮤니티라고 말합니다. 홈사인은 청인 가정에 농인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들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제스처들을 홈사인이라고 하고요. 빌리지 사인 랭귀지는 그 마을에 유난히 데프가 많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청인이거나 농인이거나 모두 다 사인 랭귀지를 하는 경우 그때 빌리지 사인 랭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 시스템은요, 진짜 사인 랭귀지가 아니라 그 영어나 한국어나 그런 언어를 스포큰 랭귀지를 그대로 코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manually coded languag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핑거 스펠링이 있었죠. 네, 손으로 일일이 알파벳을 표현해주는 핑거 스펠링이 있었습니다. 자, 인덱스가 또 있었습니다. 인덱스는 지금 대문자로 나와 있죠.
이건 하나의 사인의 랭귀지의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어떤 사람의 위치를 가리켜서 그 사람의 공간에 그 사람의 위치를 놓아두는 그런 시스템을 말했습니다. 자, 홈워크는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적어서 공지사항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